혹시 주변에 보면요, 유독 원하는 걸 좀 쉽게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있지 않나요? 있죠, 꼭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뭐 특별한 재능이 있나? 아니면 운이 좋은 건가?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을까? 하고요. 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모치즈키 도시타카의 보물지도라는 책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이 책에서는 꿈을 이루는 게 어떤 마법이 아니라 뇌과학이랑 심리학에 기반한 구체적인 기술이라고 주장을 해요. 네,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술이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한데요. 아, 그런가요? 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같은 약간 막연한 조언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아하. 오늘 저희는 이 보물지도라는 아주 구체적인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 머릿속에만 있던 꿈을 어떻게 현실로 끄집어낼 수 있는지 그 원리랑 사용법을 아주 깊숙이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그 90%의 거대한 힘, 바로 잠재의식을 내 편으로 만드는 체계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죠. 와, 잠재의식을 내 편으로 만든다는 말만 들어도 벌써 막 흥미진진한데요. 그렇죠. 그럼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겠죠. 대체 보물지도가 뭔가요? 이름은 좀 거창하게 들리는데 혹시 뭐 복잡한 건가요? 전혀요. 사실 원리는 놀라울 만큼 간단해요. 오, 커다란 코르크보드나 뭐 스케치북 같은 데에다가요.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상징하는 사진이나 이미지를 붙여놓고 그걸 매일 바라보는 것. 그게 다예요? 네, 그게 전부예요. 핵심은 바로 시각화에 있어요.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데 우리 뇌는 글자보다 이미지에 훨씬 더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반응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일기장에 100번 쓰는 것보다 내가 진짜 살고 싶은 집 사진 아니면 뭐 운전하고 싶은 드림카 사진 한 장을 매일 보는 게 뇌에 훨씬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바로 그 차이가 잠재의식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와, 책에 나오는 아주 극적인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로키 아오키라는 인물의 이야기예요. 로키 아오키요? 예, 19세에 단돈 400달러를 들고 미국으로 건너간 아주 가난한 일본인 레슬링 선수였죠. 400달러요? 와,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데요? 그가 가진 건 둥이 아니라 너덜너덜해진 고급 승용차 사진 한 장이었어요. 사진 한 장이요? 주머니에 늘 그 사진을 놓고 다니면서 마치 자기가 이미 그 차의 주인인 것처럼 상상하고 느꼈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나중에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외식체인 베니 하나의 창업주가 되면서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되죠. 잠깐만요. 그냥 자동차 사진 한 장을 계속 봤다고 해서 그런 엄청난 성공을 이뤘다는 건 솔직히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믿기지가 않는데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게 정말 그렇게 강력한가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의문을 갖죠. 하지만 로키 아오키의 사례는 보물지도의 핵심 원리를 정확히 보여줘요. 어떤 원리요? 단순히 사진을 보는 행위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진을 통해 꿈이 이미 이루어진 후의 감정을 아주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하는 거죠. 아, 감정. 바로 그 강렬한 감정이 실린 이미지가 잠재의식에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갈 길이야. 이걸 현실로 만들어. 하고요. 아하,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감정을 싣는 게 핵심이군요.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그럼 그 원리가 바로 잠재의식이라는 것과 연결되는 거군요. 저희가 흔히 빙산에 비유하잖아요. 네네. 물 위에 떠 있는 의식은 10%에 불과하고 물 아래에 잠긴 거대한 90%의 잠재의식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요. 맞아요. 우리 대부분은 고작 10%의 의식, 즉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생각만으로 인생을 바꾸려고 애쓰죠. 열심히 해야지, 계획을 세워야지 하면서요. 네, 저도 늘 그러죠. 하지만 보물지도는 접근법 자체가 달라요. 논리적인 10%를 설득하려 들지 않고요. 이미지와 감정으로만 소통하는 그 90%의 잠재의식에 직접 말을 거는 거예요. 와, 90%의 거인을 내 편으로 만든다. 바로 그거죠. 되게 매력적인데요. 그럼 그 잠재의식이라는 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길래 이미지에 그렇게 반응하는 건가요? 잠재의식의 일종의 사용설명서라고 할 만한 중요한 특징이 세 가지 있어요. 뭔데요? 첫째,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해요. 현실과 상상을요? 네, 우리가 아주 신 레몬을 상상하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는 것과 같은 원리죠. 둘째, 강렬한 감정이 실린 정보에 우선적으로 반응해요. 아, 감정. 아까도 나왔던 네, 지루한 교과서 내용은 기억 못해도 슬픈 영화의 한 장만은 평생 기억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정보를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고 저장해요. 아우. 보물지도는 바로 이 세 가지 특징을 완벽하게 활용하는 도구인 셈이죠. 그렇군요. 와, 책에 나오는 그 빨간색 물건 실험 있잖아요. 그거 정말 소름 돋았어요. 아, 네네. 방금 제 주변만 쓱 둘러봤는데 제가 평소에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빨간색 책, 빨간색 펜, 달력에 빨간 글씨 이렇게 많았다니. 그렇죠. 다들 놀라죠. 이게 혹시 제 인생의 기회들도 사실은 주변에 널려 있는데 제가 그냥 못 보고 지나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뇌에는 필터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필터 기능이요? 네, 매 순간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걸러서 보여주죠. 보물지도를 매일 보는 행위는 내 뇌 필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봐, 나의 꿈과 관련된 정보는 무조건 중요한 거니까 놓치지 말고 나에게 보고래 라고요. 계속해서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아요. 와, 그렇게 필터를 설정해두면 예전에는 그냥 광고 전단지로 보고 넘겼을 정보에서 내 사업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되거나 맞아요. 무심코 들었던 대화에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소개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군요. 네, 책에서는 이걸 싱크로니시티, 즉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고 부르던데요. 네, 맞아요. 하지만 우연이라는 말에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건 마법이 아니라 지극히 과학적인 현상이에요. 기회가 갑자기 창조되는 게 아니라 내 뇌가 그 기회를 인식할 수 있도록 훈련되는 거죠. 아, 훈련되는 거군요. 네, 보물지도는 그 훈련을 위한 최고의 트레이너인 셈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론은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됐어요. 꿈을 이루는 건 의지가 아니라 기술이고 그 기술은 잠재의식의 특징을 활용하는 거라는 것. 네. 그런데 솔직히 막상 하얀 보드 앞에 앉으면 되게 막막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첫 단추는 어떻게 끼워야 하는 거죠? 책에서 제시하는 8단계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 8단계는 그냥 순서가 아니라 꿈을 현실로 만드는 매우 체계적인 과정이에요. 오,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상의 인물 민준 씨를 주인공으로 한번 같이 보물지도를 만들어 볼까요? 민준 씨요? 네, 민준 씨의 꿈은 나만의 작은 동네 책방을 여는 것이라고 해보죠. 오, 그거 좋은데요. 민준 씨의 꿈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1단계는 뭔가요? 1단계는 제목 정하기예요. 단순히 보물지도가 아니라 책과 사람을 사랑하는 민준의 보물지도처럼 자기 이름을 넣고요. 아, 자기 이름을. 네, 그리고 세상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건간 같은 미래의 모습을 담은 캐치프레이즈를 붙이는 거죠. 그리고 2단계로 보드 정중앙에 민준 씨가 가장 행복하게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붙여요. 아, 자기 사진을요. 네, 이 모든 꿈의 중심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아, 내 이름과 내 얼굴을 가장 먼저 박아 넣는군요.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라는 걸 확실히 하는 거네요. 그렇죠. 좋아요. 그럼 가장 재미있을 것 같은 3단계 사진 붙이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준 씨는 어떤 사진들을 붙여야 할까요? 민준 씨는 아마 햇살이 잘 드는 아늑한 책방 인테리어 사진,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책이 빼곡히 꽂힌 책장 이미지, 상상만 해도 좋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모습, 향긋한 커피가 담긴 예쁜 찻잔 사진 같은 것들을 찾아서 붙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예쁜 사진이 아니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는, 즉 감정을 자극하는 이미지를 고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4단계는 뭔가요? 사진만 붙여놓으면 너무 뜬구름 담는 얘기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을 보완하는 게 4단계예요. 꿈의 현실성을 부여하는 단계죠. 바로 스마트 원칙을 활용해서 목표를 구체화하고 기한을 정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스마트 원칙이라면 보통 회사에서 실적 관리할 때 쓰는 되게 딱딱한 개념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걸 개인적인 꿈에 적용하는 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진 않을까요? 꿈까지 그렇게 빡빡하게 관리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훌륭한 질문이에요. 하지만 꿈이 정말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막연한 바람에 구체적인 뼈대를 세워줘야 해요. 뼈대요? 네, 스마트 원칙이 바로 그 뼈대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민준 씨의 꿈을 이 원칙에 따라 바꿔보면 언젠가 책방 열기가 아니라 네. 2026년 9월까지 연남동에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200만 원 이하의 15평 규모 공간을 얻어 민준의 서재를 오픈한다처럼 아주 구체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와, 이렇게 해야 뇌가 이걸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실행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와, 그냥 책방 열기와는 완전히 다르게 들리네요. 당장 뭘 해야 할지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5단계와 6단계는 뭔가요? 5단계와 6단계는 이 꿈의 깊이와 의미, 그러니까 영혼을 불어넣는 과정이에요. 영혼이요? 네, 5단계는 내 꿈이 이루어졌을 때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민준 씨의 경우 동네 사람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사랑방이 생긴다. 아,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하며 경제적으로 독립한다 등이 되겠죠. 6단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꿈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관과 부합하는가를 묻는 거예요. 가치관까지요? 네, 지식과 감성을 나누는 삶이라는 가치관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답할 수 있겠죠. 이 과정이 왜 중요한가요? 사실 책방을 여는 것 자체가 목표인데 너무 철학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5, 6단계가 바로 꿈을 향해 가다가 지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연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 연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표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쉽게 무너지지만 더 큰 의미와 가치관에 연결된 꿈은 웬만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갖게 되죠. 아, 그렇군요. 사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걸 해본답시고 그냥 돈다발 사진만 잔뜩 붙여놨다가 아무 효과도 못 본 적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실수를 해요. 오늘 들어보니까 제가 바로 이 5, 6, 7단계를 완전히 빼먹었기 때문이었네요. 그저 욕망의 나열이었을 뿐 영혼이 없었던 거예요. 정확히 보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7, 8단계만 남았어요. 네. 7단계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첫 행동 계획을 적는 거예요. 아주 작고 사소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요. 민준 씨라면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연남동 부동산 3곳에 전화해서 상담 예약하기 또는 책방 창업 관련 책 1권 주문하기 같은 거죠. 아, 아주 작은 거네요. 네, 마지막 8단계는 이 모든 것이 담긴 완성된 보물 지도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며 이미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반복적인 시각적, 감정적 자극이 잠재의식의 꿈을 완전히 각인시키는 마지막 열쇠죠. 오늘 저희는 보물지도라는 책을 통해 꿈을 단지 꿈으로 남겨두지 않고 현실로 만드는 아주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 알아봤네요. 네, 처음에는 그냥 사진 몇 장 붙이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 안에 담긴 뇌과학적, 심리학적 원리를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이건 정말 체계적인 자기실현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 같아요. 보물 지도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어떤 마법 지팡이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마법이 아니다. 네, 대신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의 뇌와 잠재의식을 깨우고 훈련시키는 아주 유능한 퍼스널 코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코치 역할. 네, 매일 마주하는 이미지를 통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잊지 않게 해주고 관련된 기회를 훨씬 더 잘 포착하도록 뇌의 필터를 예리하게 갈고 닦아주는 거예요. 책의 저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보물지도를 만드는 것은 지루한 작업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행복한 미래를 미리 디자인하는 일이다.
좋은 말이네요. 어쩌면 이 방법의 가장 큰 가치는 목표 달성이라는 결과 그 자체보다도 매일 아침 내 꿈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느끼는 설렘과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스스로 변화하고 있다는 그 느낌 자체에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좋은 마무리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네. 만약 지금 당장 여러분만의 보물지도를 만든다면 그 보드의 가장 중심에 가장 먼저 붙이고 싶은 단 하나의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이미지는 여러분이 앞으로의 일상 속에서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무엇을 더 발견하게 만들어줄까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